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보 성향의 대학생 단체인 대학생 진보연합 회원들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일정후 정치 테러나 다름없는 선거 방해 운동을 집요하게 벌이고 있으나 경찰은 수수 방관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성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게 의원들을 꿔주기 위해서 이해찬 대표가 앞장서 당 소속 의원들을 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후안무치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 모시고 총선 전국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 대진년의 선거 방해 운동부터 좀 알아보겠는데요. 네네. 지금 대진년 소속 대학생들이죠. 네, 그 사람들이 지금 대학생이긴 한데 타켓으로 삼고 있는 의원들이 누굽니까? 네, 일단 사실 그 교수님께서 아까 소개해 주실 때 뭐 진보 학생들이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진보라는 이름이 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이렇게 그 이 개념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극자 친북입니까? 종북이죠. 종북. 왜냐하면 이 대학생 진보연합 대진연이라고 우리가 약해서 부르는데 네.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김일성 칭송대회, 김정은 칭송대회를 열고 누가 더 김정은을 잘 칭송했나 뭐 노래 뭐 바꾸기 뭐 그런 그 가사 바꾸기 뭐 이런 거를 아예 서울시내 중심 한복판 빌딩에서 그 했던 단체고요. 또 대표적인 게 그 미국 대사관 난입 관제죠. 얼마 전에 그렇죠. 뭐 작년이죠. 예. 뭐 생생하네요. 얼마 지나지도 않고 그 무슨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경찰들은 뻔히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혹시 다칠까 봐서. 그렇죠. 다칠까봐 뭐 그 제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 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주로 오세훈 그러니까 그 미래통합당의 오세훈 후보나 나경원 후보가 요즘은 왜 그 코로나19 때문에 운동원들이 또 아직은 이제 공격적인 유세도 아니니까 그렇죠. 혼자 후보들이 되게 나섰는데 거의 1인 시위하는 것처럼 혼자 코로나19를 잘 이겨냅시다 이렇게 들고 역전 앞이라든지 이런 그 앞에서 이 홍보를 하고 있으면 일군의 어떤 한 10여 명이 이 대진연 소속의 이 사람들이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에워싸서 예를 들어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뇌물 후보 물러가라, 뭐 금품 수수 후보다, 뭐 이렇게 낙인 찍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위를 하는 거였어요. 나경원 후보한테는 가서 뭐 친일, 이것은 뭐 한일전이다 사이로는 친일 후보라, 뭐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고 이렇게 해서 한 황교안 후보나 김태우 후보까지 그런다고 그래요? 타기 삼아서 이렇게 그 선거를 방해하는 특정 후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 의원들의 상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말하자면 오세훈 후보 쪽에는 고민정이 그렇죠.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그리고 나경원 의원 쪽에는 이수진이죠. 판사. 그리고 뭐 황교안은 이낙연이고 또 김태호 전 수사관이 나온 그 지역은 진성준이 청와대 비서관 얼마 전까지 했죠. 정무비서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타켓을 딱 몇 사람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지금 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뭐 대진년 차원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뭐 어떤 목표라든가 그걸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과거 보면은 그 뒤를 캐보면 반드시 돈을 대주고 그걸 뭐랄까 사주한달까 그런 정치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용파리 사건 알죠? 그렇죠. 다 그랬어요. 제가 볼 때 한 번도 그렇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70년대 전당대회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언제나 전당대회를 하면 강목이 늘 동원이 되고 또 이 전당대회가 늘 뭐 당대표로 선출한다거나 혹은 이 총선을 앞두고 뭐 후보를 그러니까 공천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언제나 잡음이 있었고 언제나 이 상대 진영의 당원들 또 이 당원들끼리 싸움을 벌어지는데 중요한 건
제3의 인물들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이렇게 뭐 방해를 하고 그렇죠. 또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에 언제나 말씀하셨지만 이 깊이 관여가 돼 있고 늘 커넥션처럼 돼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가만 보면 그럼 불특정 후보들을 상대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아예 탑 핀셋으로 해서 몇몇 후보들인데 가만 보면 무슨 진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정말 가까운 사람들 위주의 그런 사람들이 상대 후보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아니 이거 청와대에서 사실은 더 나섰어야 되죠. 왜냐면 이거 진짜 큰일 나잖아요. 자기네들의 의혹이 자기네들이 또 개입한 의혹도 그 연관된 의혹이 생기면 이거 선거 진짜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건 엄단해라. 왜냐하면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선거법에 특정 후보를 연상케 하는 문구를 가지고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죄입니다. 당연하죠. 예, 그러면 이건 대통령이 나서서 엄단하라, 라고 나서야 되는데 이게 도리어 경찰들은 뒷짐을 지고 있었다는 거지 않았습니까? 근데 청와대는 지금까지도 보면은 언론에 대해서도 뭐 우리 유튜브를 비롯해서 사실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알잖아요. 이게 어느 데서 압력이 오거나 온다는 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는 과거 같은 뭐 예전에는 이제 홍보 수석실이라고 했고 지금 국민 소통 수석실이라고 했는데 그런 쪽에서는 직접적으로 뭐 어디 언론사에 전화를 건다든가 무슨 압력을 넣는다든가 그런 일은 없어요. 또 국정원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주로 안기부라든가 국정원 여기에 이제 언론과가 있고 언론 담당들이 있어갖고 각 언론사를 또 담당하는 소위 IO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담당관들이 나와서 또 뭐 정보 수집도 하고 뭐 회의 공작도 벌이고 그런 걸 안 하는데 외관상으로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일체 그런 거 관여 안 한다 쫙 잡아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곽에 정말 무슨 시민단체 듣도 보도 못한 시민단체 나서서 고소고발하고 어디 방통심의에다가 막 민원 넣고 뭐 이래갖고 사실상 그 사람들이 왜 나서겠어요. 다 뭔가 연관이 돼서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뻔한 얘기인데 여기도 대진년이 자기들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선거 국면에서 그런 측면도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겠죠. 이 사람들도 이런 거 행동을 하는 데는 돈도 들고 뭐 시간도 들고 정력도 들어가는데 괜히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요. 뭔가 사주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게 바로 정치 테러라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진량을 알리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 하는 것은 주로 이 대사관전 안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시해서 효과를 확대시킬 수가,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게 장기전, 그러니까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낙선시키기 위한, 또 거꾸로 얘기하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그런 선거에 개입하는 그 불법 행위를 오랫동안 계속 하겠다라는 아예 작정을 했잖아요. 이건 전 지역에서, 그러니까 물론 전 지역이라는 게 한 4군데지만 그보다 더 확산될 수도 있고, 이러려면 사실은 조직이 움직여야 되고, 조직이 움직이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분명히 무엇인가 이 연관돼 있지 아니하면 괜히 남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부 후보를 내지도 않았는데. 뭐 경찰 얘기는 좀 뒤에 하기로 하고, 선관위는 이게 지금 명백한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네, 그렇죠. 선관위는 어디서 막걸리 한 잔만 주더라도 그 카메라 들이대가지고 그 사람 나중에 그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뭐 당선이 돼도 금배지를 반납하는 경우가, 그리고 뭐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가 뭐 대다수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선관위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그걸 제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여기에 관련된 여당 후보들하고 어떤 연관이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어쨌든 선거, 그렇죠.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권,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그걸 제지할 수 있는 게 선관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선관위는 이번에 정말 비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가 가장 비판을 받는 대목이 요 대목 바로 직전에 그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비례당, 상대 비례당을 홍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해찬과 황교안을 놓고 이해찬은 그쪽 비례연합, 그러니까 이번에 더불어시민당, 그러니까 위성정당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해찬은 할 수 있다. 황교안은
그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선정당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정을 내린 거예요. 아니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이쪽은 불출마를 했기 때문이고 이쪽은 출마하지 않느냐. 아니 불출마했는데도 그 사람이 거기 무슨 상임 선대위원장 아닙니까? 상임 선대위원장 탈당을 하지도 않았고요. 예. 그런데 또 불구하고 앞으로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은 할 수 있다, 개인 자격인지 어쩐지 할 수 있다, 안 된다 그래갖고 이미 선관위가 중립이 아니다라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아니 선관위가 가장 선거를 중립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때가 선관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는 게 그거 조혜지라고 상임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상임위원이 운영을 하거든. 그럼요. 이 사람이 문재인 캠프에 있던 사람이고 인사청문회도 안 거쳐가고 그러니까 말썽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네. 근데도 그 얘기 전에 비례 한국당 하니까 그건 유사정당이라고 해서 안 돼가지고 뭐 미래 한국당인가로 고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더불어시민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로고까지 똑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지금 중립적이지 않다, 너무 노골적이다. 역대 선관위에서 이렇게까지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비호하고 특정 정당을 옹호하는 그런 태도를 취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도리어 그런 비판을 받을까봐 더 경계를 해왔는데 지금은 아직 노골적이다라는 비판을 그래서 받고 있는 거고, 조혜주 그 위원도 사실은 임명했을 때부터 이미 그 당시에 민주당 계열 정당과 어떻게 연관이 돼 있다는 걸 전부 다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부 다 그냥 밀어붙인 게 바로 이걸 위해서 아니냐. 이렇게 직접 선거에서 선관위가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편을 드는 거 아니냐. 뭐 그때부터 배태된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지금 한국당이 추천한 선관위원은 그 아마 선관위 사무총장 출신이가 돼서 아주 그 선거 관리의 베테랑인데 네. 그분은 지금까지도 민주당이 반대해가지고 선관위원을 지금 선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사무총장 출신이라고. 아니 거기서 전문성을 쌓은 사람이 선관위원 되면 더 좋지 뭐가 안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이제 오세훈 후보가 계속 선관위에 이거 해라, 결정을 내려라. 그리고 경찰한테 계속 이 불법 선거 운동이다. 빨리 해라, 제지를 해라라고 했는데도 뒤늦게 이제 선관위에 나서서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 경찰의 태도가 또 문제예요. 자, 분명히 선관위 불법이라고 했고, 그런데 불법이라면 고발까지 들어가야죠. 근데 고발은 안 했습니다. 불법이라고 결정을 했고, 오세훈이 또 이제 이 유세를 그러니까 선거 운동을 하는데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경찰한테 아니 지금 선관위도 결정이 났다 했더니 지금 그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뭐냐면 선관위 결정을 아직 못 받았다. 불법이라는 거를 지금 확실히 우리한테 통보가 안 와서 모른다. 수사를 모른다. 이런 식으로 사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이제 화가 나서 나 이제 선거운동 그만하겠다. 그러고 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제서야 경찰서 간부들이 나타나갖고 우리가 뭐 수사하겠다, 뭐 어쩌다고 입장을 바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행동이 지난번에 있지 않습니까? 왜 어떤 지하철에서 50대 그 주부가 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 물을 뿌렸다고 해서 그때 왜 굴신 건물처럼 왜 신분증 내놔라는데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엎어뜨리고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와 비교했을 때 대통령을 비판하면은 이렇게 하고 선거운동에서 이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 이 아예 불법이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는데도 선관위의 그 결정이 안 내려졌다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뒷짐지고 있는, 출동은 했대요. 또 출동했는데 뒷짐지고 바라보고 있었던 그 경찰 행위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그 50대 주부도 대통령 비난하는 것은 폐해로 자주고 이건 불법도 아닙니다.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할 정도로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라인도 여론의 비난을 많이 샀지 않습니까? 이 사건도 보면은 경찰이 황운하 지금 어디 대전 중구인가요? 네, 거기 공천을 받았습니다만은 울산 부정선거 사건에 어떻게 보면 주모자 아닙니까? 이 경찰의 태도는 지금 하는 것을 보면 황운하 제2의 황운하 태도나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경찰이
이렇게 권력 앞에 뭐라 해야 하나요? 뭐 고양이 앞에 쥐처럼 굴고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데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언제부턴가 뭐 7월부터인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면 7월부터 이제 시행이 될 과연 이런 경찰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인권을 보호를 하고 정당한 수사를 하겠느냐. 우리 잘 알잖아요. 경찰의 행태는. 뭐 검찰도 그동안 그렇게 뭐 잘해온 것은 없고 국민의 비난받을 일도 많이 있었어요. 윤석열 총장 이전에 검찰이라는 것은 정말 오만 방자하기 짝이 없었고 자기들 임의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후과를 받고 있는데 이 경찰의 행동이란 것은 정말 검찰은 거기에 매우면 양반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수사 종결권까지 주었을 때 과연 국민의 인권은 어디로 가겠느냐. 지금도 요 변호사분들 몇 분 우리 출연하시는 분들 들으면 이제 그분들도 이제 그런 경찰 사건들을 다루잖아요. 그렇죠. 검찰의 별건 수사는 저리 가라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말도 안 통하고 무식하게 막 달라들어가지고 막 털어버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검찰은 그래도 다 엘리트 의식도 있고 자기들이 다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다 그런 자부심도 있는데 명예가 있는데 이 사람도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교수님의 걱정처럼 이 경찰의 행동을 보면 그 경찰의 행동의 이면에 자기네들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일단 점령을 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검찰만큼 경찰도 그러면 권력 또는 이런 것들을 분산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안 당하기 위해서 도리어 경찰 권력에 지금 완전히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러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정부 일각에서도 아니 검찰을 손봤으니까 경찰도 사실은 뭐 이 지방 경찰들 만들고 해서 경찰도 견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이제 안 들려요. 어느 순간부터는 안 들려요. 쏙 들어갔어요. 쏙 들어갔어요. 아니 처음에는 저 미국의 FBI처럼 국가 뭐 수사본부 이런 걸 만들어서 정말 수사 전문가들이 미국의 FBI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슨 정파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범죄 수사를 전담하면서 아주 전문성 고도 기술을 가지고 과학적인 수사를 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니 그런 얘기는 이제 쏙 없어져 버렸어요. 정말 큰일이에요. 저는 조금 통합당에 대해서도 뭐랄까 아쉽다는 거 할까? 좀 행동이 뜬 거 아니냐. 이런 일들이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그동안 뭐 공천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슈화 시키고 또 항의 방문도 하고 막 이래야 하거든. 근데 가만히 있다가 뭐 오늘인가 어디를 쫓아간다고 그러대. 행동이 그렇게 떠갖고는 야당이 아닙니다. 투쟁이 아니에요. 아니 저도요 교수님 생각이랑 똑같은 게 뭐가 연상이 됐냐면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라고 치고 여기에 경찰이 했으면 첫 번째 경찰청 앞에서 단식 투쟁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전국에 선거운동 전부 안 하고 전원 다 경찰청 앞에서 250명이 전부 다 머리띠 두르고 경찰청장 나와. 경찰청장 사퇴해.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갖고 그걸 다 거기에 집중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슈화 만들어버려야 만드는데 지금 오세훈 후보 당한 게 벌써 오래전부터 당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언론에 보도를 나면서 이놈들이 왜 이러나 뭐 이렇게까지 뭐 심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뭐 딱 말씀하신 대로 디귿자로 짜고 아예 선거운동을 못하게 하다고 막. 그렇죠. 이게 문명 국가에서 더군다나 우리가 민주화가 아니라 아예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민주화 과정도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성취된 나라고 그것이 5년마다 또 4년마다 권력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양되는 그런 나라에서 벌어지는 백주대낮에 홍보 그 상대 후보를 저렇게 낙선시키기 위해서 비방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은 이제서야 뭐 항의를 하겠다라고 나서는 이렇게 굼뜬 행동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이슈죠. 황교안 대표가 전 말씀하신 대로 전 지역의 후보들을 다 경찰청을 아니면 청와대 앞으로 모아야죠. 모아서 그냥 그 해결될 때까지
떠들어야죠. 예, 예. 그래야 이게 이슈가 되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못 하는 거지. 그러게요. 저도 아주 답답합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이낙연 후보를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아마 민주당 벌써 뒤집어졌을 겁니다. 뒤집어져 갖고 완전히 그냥 이걸로 단도리를 딱 해버렸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뭐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겠지만 아마 저는 그 지역의 주민들 반응이 그렇게 그런 대진년의 행동에 대해서 우호적일까? 그 내용도 지금 오세훈 의원이 무슨 부패 선거를 했다, 뭐 금권 선거를 했다는데 자기 사는 아파트 그 경비원들한테 지난 뭐 설날인가 해갖고 5만 원씩인가 무슨 선물인가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좀 어려운 경비원들한테. 경비원 아저씨들한테 아파트 주민이 사실 떡값은 좀 표현이 이상하고 어쨌든 경력금이죠. 그 추석이라든지 설에 자그마한 성의를 표시하는 건 어디나 다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난 정치인 아니더라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명절 때 같으면은 그런 우리 담당 그 경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뭐 선물도 좀 갖다 주고 뭐 좀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청소하는 분들. 그래야 서로 그렇게 나눠서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가 또 떠올랐어요, 교수님. 제가 갑자기 또 이게 대진년이라는 데가 정말 진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게 부끄러운 게 하나 사건이 또 하나 떠올랐습니다. 왜 지난번에 윤소아 그러니까요. 그 소포 보냈잖아요. 소포. 윤소아 의원한테 갑자기 지금 그 정의당은 민주당이 이중대다 그러면서 그 왜 죽은 새, 그냥 커터 칼 이런 것들을 소포에 붙이면서 거기다 태극기 결사단 이렇게 마치 태극기 집회에 나서는 무슨 보수 단체가 보낸 양 거짓으로 보내서 보수 단체들을 막 욕을 매기는 그런 공작 수준의 행위를 바로 대진년의 서울 운영위원장 그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마치 자기가 민주화 운동한 것처럼 검거돼서 가는데 막 투쟁 그러고 막 웃으면서 그렇게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단체를 진보 단체라고 표현하는 것까지 자체가 사실 언론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 이게 범죄 집단 아닙니까? 그렇게 공작을 하는 그런 이 집단은 아무튼 통합당이 비례대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공천 문제로 이런 데까지 신경을 못 썼다면 이번에 아주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촉구를 하고 또 경찰도 정치경찰, 어영경찰 얘기를 더 듣지 않으려면은 이 대진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 주기를 일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